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안내했듯이 해수의 성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 큰 단원, 여기 3단원 큰 단원의 제목은 대기와 해양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의 특징,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사실 어디에 연결되냐면 기후변화와 연관이 됩니다. 대기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 해양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얘네들의 특징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는 것까지가 크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해수의 성질입니다. 해수, 바닷물이죠, 바닷물. 이 바다가요, 지구 표면의 약 70% 정도, 71% 정도를 덮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얘네들도 물이잖아요, 해수도. 그쵸? 그래서 이 열 용량이 커요. 화학 듣는 친구들은 열 용량이라는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그 말은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얘네들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또 식는 속도도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가지고 이 연용량이 큰 이 해수가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간단한,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수온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표층 수온 분포인데요. 항상 선생님이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표층. 잠깐만. 자, 표층이라는 건 이제 겉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기와 가까운 해수면, 수심이 얕은 그 부분을 우리가 표층이라고 하는 거죠.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자라고 해서 아래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 그림이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1번, 2번, 4번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 어떤 그림인지. 그래프나 그림이 나오면 얘네를 좀 보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겠죠. 보니까 자, 이 가로에 얘네들은 여기가 영도고 여기 북반구, 남반구, 위도가 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위도가 표시되어 있고 얘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로 볼 수 있겠죠. 세로축은 경도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쵸? 자, 위도 0도인 이 지점을 우리가 적도라고 하죠. 자, 여기가 적도고 이제 여기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이제 점점 고위도 이렇게 갈 텐데 보니까 표층 수온 분포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수온을 의미하겠죠. 보니까 추운 지방, 우리가 극지방이라고 하는 얘네들로 갈수록 수온도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북반구도 마찬가지로 고위도로 갈수록 이 숫자가 수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표층 수온. 수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0도에서 30도 사이에 이 분포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더운 지방에서 역시 이 적도 부분 얘들아, 그쵸? 온도가 높은 지역들이죠. 얘네들의 수온이, 해수의 수온이 높고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수온 역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뭐 다 표시할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북반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연결돼 있네.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선들이 무엇일까?
자, 바로 이 선들이 등수운선입니다. 등수운선. 등, 같다라는 거죠. 뭐가? 수운이 같은 지역들을 연결한 선, 이게 바로 등수운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느 지역의 수온이 높고 낮음도 숫자로 수치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수온이 비슷한 지역들을 연결한 등수운선을 그려주고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나란히 이렇게 그려진다. 어디에? 지금 가로로 이렇게 나란히 그려진다는 건 이 위도에 나란하게 그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위도가 비슷한 지역들은 결국 수온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분포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다 봤어. 정리해볼까? 자, 첫 번째로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나오느냐. 이 수온이 비슷한 지역들을 연결한 선, 이 등수온선이 대체로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한다. 즉 위도가 비슷한 위도가 비슷한 곳에 있는 이 지역들은 해수의 표층 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2번. 동일한 경도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 말은 선생님 처음 살펴봤던 거였어요. 동일한 경도다라는 건 경도는 이 세로 축값을 의미하니까 이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지역에서 자, 이번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했죠. 그럼 이 적도에서 북반구 같은 경우 이 위쪽으로 남반구 같은 경우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도가 높아질수록 즉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된다? 숫자를 보아한 이 수온은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일한 경도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낮다. 반대로 위도가 작아질수록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지겠죠. 자, 전체적인 그 표층 수온 분포를 봤을 때 위도에 대체로 나란하게 분포하면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이러한 성질은 왜 나오느냐? 결국 이 표층 수온을 누가 결정하기 때문이냐? 이게 답인데요. 표층 수온을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따라 수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더운 지방의 표층 수온은 높게 나타나고요. 이 열대 지방, 저위도의 지역들. 우리가 극이라고 부르는 고위도 지방의 표층 수온들은 낮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것과 똑같이 표층 수온의 차이도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도에 따라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의 차이가 나느냐? 그건 지구가 둥글기 때문인데 뭐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 그림은 페이지 64쪽, 우리 워크북 페이지 64쪽에 있습니다. 빨리 보고 갈게요. 64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위도별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왜 달라지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대기 대순환 할 때 다 사실 했었어요, 중학교 때. 자, 똑같이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저위도와 위도에 따라 뭐가 차이 나냐면 저위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에 따라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태양빛을 받는 지표면과 태양빛의 각도가 달라져요.
저위도일수록 태양빛이 머리 꼭대기 쪽으로 들어온다. 즉 지표면에 거의 수직하게 가까이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중위도에 가면 살짝 기울어지면, 고위도에 가면 더 비스듬하게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보니까 저위도는 요만큼, 중위도는 더 많이, 고위도는 똑같은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커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이만큼에 나눠서 빛을 주고 똑같은 태양빛을 요만큼에 나눠서 준다라는 얘기야. 이거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손전등, 모는 종이에 손전등을 이렇게 수직하게 비스듬하게 비춰보면서 이 빛이 비춰지는 모는 종이 칸 개수 세리는 실험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칸, 고위도나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전부 다 똑같은 면적, 이걸 우리가 단위 면적이라고 하죠. 그 모는 종이 한 칸,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어디가 가장 많아지느냐? 당연히 적게 나눠먹은 저위도에서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아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그만큼 기온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기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 표충 수온도 태양 복사 에너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저위도일수록 수온이 대체적으로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등수온선이 위도에 나란하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했던 걸로 돌아갈게요. 그 내용이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층수온의 특징 두 가지. 등수온선이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하면서 동일한 경도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반대로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지겠죠. 그 말이 방금, 그 이유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온도 낮아진다라는 거. 배웠던 내용들이랑 좀 겹치죠. 그쵸? 기억나길 바래. 자, 3번. 그런데 대체로 나란하단 말은 예외도 있다는 거죠. 등수온선이 위도에 나란하지 않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그 말은 같은 이 위도대 지역에 비해서 수온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이런 예외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 예외적인 곳들이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쌤이 두 군데를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자,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먼저 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 위도대에 얘네들은 지금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지역은 28도 수온선이 걸쳐져 있죠. 근데 주변 애들은 여기 26도, 그러니까 28도와 26도 사이쯤 같은 위도에서 얘네들은 28도와 26도 사이쯤의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요 부분, 이 대륙이랑 접하고 있는 요 부분쯤에는 수온이 다른 곳보다 높아요. 28도 수온선이 여기 올라간 여기 지점은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들보다 수온이 좀 높은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여기 얘네들은 보면은 지금 등수온선이 이 지역을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 위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더 낮은 수온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16도보다 더 낮은 수온선들이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 말은 같은 위도대에 있는 애들보다 수온이 더 낮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나란하게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하지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주변보다 같은 위도대에 있는 지역보다 수온이 높거나 낮은 지역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일단 가장 크게는 한류와 난류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류가 흘러가는 곳은 한류라는 건 우리가 수온이 낮은 편인 이 해류의 흐름을 우리가 한류라고 하잖아요. 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한류가 흘러가는 곳들은 주변보다 수온이 낮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우리가 평균적인 수온보다 좀 높은 난류가 흘러가는 지역들은 주변보다 수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28도 수온선이 지나가던 이 부분.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흘러가는 지역들은 부분적으로 이 주변보다 수온이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괄호에 뭐 대양의 동쪽 자리, 동쪽 가장자리, 서쪽 가장자리 이렇게 적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양, 바다. 여기 바다를 봤을 때 대체로 이 동쪽이 어디야? 지금 여기지, 여기. 오른쪽. 이 동쪽 부근에 한류가 많이 흘러가고요. 한류는 차가운 해류잖아.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난류는 반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대부분은 이 대양의 서쪽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에 서쪽 가장자리, 동쪽 가장자리라는 말을 적어둔 거고요. 요거는 우리 뒤에 해류의 종류 가면 더 나오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을 보면 지금 선명하진 않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만 난류가 흐르거나 한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난 이 부분들이 큰 난류가 흐르는 지역들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여기가 이제 한류가 흐르는 지역들인데 얘네들은 이 지점들은 주변보다 수온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 해류의 종류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동해 부근을 보면은 북쪽에서 이렇게 한류가 흘러오고 남쪽에서는 프로시오 해류로부터 뻗어나온 이런 난류가 흐르거든요. 이런 곳들에서는 수온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추가로 정리를 하면 이 용승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승. 이것도 뒤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하긴 할 건데 용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 표층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상승하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아직 표층 수온까지만 얘기하기는 했는데 수온은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 더 깊이 있는 물들일수록 차갑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 표층에 있는 해수보다 차가운 심층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해수들이 상승해서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는데 즉 어떤 지점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네들은 수온이 낮은 찬물이 상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표층 해수가 외해로 나가거나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이런 용승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주변보다 그 지점은 수온이 낮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어만 두시고 우리 뒤에 가서 용승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8쪽. 선생님 3교시에 수업을 하는데 이게 패드가 연결이 안 돼서 학교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내 것만 그런 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그림판 같은 컴퓨터로 마우스로 글씨를 적었는데 진짜 개발세발이었어.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게 되는 것 자체가. 너희는 그렇지 않겠지. 고장났으면 좋겠지. 수업 안 하게. 자, 열심히 하자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표층 수온의 분포. 그러니까 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수심이 얕은 부분, 걔네들을 같은 깊이에서 살펴본 수온의 분포를 본 거였고 지금은 어느 딱 한 지점을 찍어서 걔네들을 깊이 들어가면서 연직적으로 나타나는 수온의 분포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을수록 수온이 높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을수록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다 속에서 올라오진 않잖아. 이 대기 중에서 대기를 통과해서 해수면을 통과한 그 빛만 들어가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해수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대체로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10m 이내의 표층에서 흡수가 됩니다. 10m 이내에.
빛에서 흡수 되니까 깊어질수록 흡수하는 양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수온은 전체적으로는 수온이 낮아져야 된다. 단 이때는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 안 한 거예요. 바람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를 하면 크게 3개의 층으로 이 연직 수온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층, 두 층, 세 층 특징적인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 그림이 오른쪽에 해양의 층상 구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이 수온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요. 그리고 세로축은 깊이, 미터로 나타낸 깊이입니다. 얘네들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1000m, 2000m, 3000m 쭉쭉쭉 깊어지고 있죠. 이렇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린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일단 얘들아 크게 보면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했듯이 수온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낮아지고는 있지. 해수면에서 한 17도 정도였는데 4000m까지 들어가면은 한 3도, 4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아지기는 해요.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층의 특징을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거의 수직하게 그려지고 있어. 깊이가 그렇게 깊이까지 이 층이 가지는 않지만 얕기는 하지만 이 부근에서는 이렇게 수온선이 수직하게 그려진다는 건 세로값, 깊이값이 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로축의 값, 수온의 값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층은요.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수온이 비슷하게 거의 같게 나타나는 층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수온이 비슷하게 혹은 같게 나타나느냐? 바로 얘네들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대기와 접하고 있는 해수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의 에너지가 해수 표면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 물을 섞어주는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수와 접하고 있는 이 대기 부분에서 바람이 붑니다.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수를 섞어요. 이 섞는다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혼합시킨다. 혼합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섞이는 층. 이거 우리 왜 물에 타거나 이렇게 할 때 흔들잖아요. 바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소주, 맥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콱 찍어도 잘 돼요. 어쨌든 이렇게 너희한테 안 맞는 예시지 미안해. 어쨌든 이때 웃은 애들은 좀 의심해봐야 돼. 내가 이 예시를 들 때. 자, 이 혼합작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해수에서는 그 역할을 바람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섞인 부분의 애들은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죠. 온도가 비슷하게 똑같이 일정한 수온이 나타나는 이런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이 혼합작용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층상 구조 그림은요, 평균적인 그림을 나타냈다라고 보면 되고, 이 구조가 위도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혼합층이 가장 잘 발달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많이 섞이는 지역이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겠죠. 깊은 곳까지 섞여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날 거고 반대로 이 혼합작용이 약한 지역에서는 혼합층이 덜 발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바람이 강한 지역으로 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위도별 그 해양의 층상 구조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같이 정리를 좀 해둡시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바람의 영향이 이제 미치지 않는 더 깊은 곳 우리가 처음 살펴봤을 때처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쭉 감소하는 왼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감소하죠. 깊이가 깊어지는데 수온이 감소하는 이 층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은 수온이 깊이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한다. 급격히, 그죠? 급격히 낮아지는 층. 얘들도 위도나 계절에 따라 조금 뭐 잘 발달하냐, 덜 발달하냐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밑에서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수온약층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의 깊이에 따른 구조를 보면 위쪽이 지금 비교적 수온이 높은 물들이 있고 해수가 있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죠. 그래서 얘네의 구조를 보면은 위쪽에 따뜻한 물, 아래쪽에 차가운 물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구조가 반대로 나타난다면 아래쪽에 따뜻한 위쪽에 차가운 이런 물이 있게 되면은 이 유체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뜨거울수록 얘네들이 가벼워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고 차가운 얘네들은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런 순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수은 약층의 구조를 보면 위쪽에 가벼운 애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차가운 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환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혼합층과 이 더 깊은 심해층 사이에 안정한 구조의 수온 약층이 위치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 혼합층과 심해층이 섞이는 이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 교환되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잘 물어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온 약층이 위아래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심해층 보면요. 수온약층 아래로 더 깊은 층, 쭉 그 바닥까지 깊은 층을 우리가 이제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네들은 수온이 가장 낮겠지. 가장 깊은 곳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가장 낮아요. 한 4도씨 이하로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깊이에 따른 변화량을 보면 변화량이라는 건 수온약층은 이렇게 굉장히 수온선이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에 따라 수온이 많이 감소했다는 건데 심해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수온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 말은 수온이 가장 낮은 층이긴 하지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거의 없고 비슷하게 차갑다라는 겁니다.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깊이에 따른. 그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얘네들은 너무 깊어서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4도씨, 평균적으로 4도씨 이하로 수온이 떨어지는 이런 층이고요. 얘네들의 또 특징은 아까 그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은 계절이나 이 위치, 위도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심해층 같은 경우는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어요. 뭐 저위도 지역이든 고위도 지역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심해층의 수온이나 방금 얘기했던 이런 특징들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 애들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게 우리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좀 더 봅시다. 자, 계절에 따른 이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 층상 구조죠. 연직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온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층상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일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나타나고요. 근데 얘네들이 계절이나 이런 위치, 위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좀 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죠.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층 수온이 많이 높아지게 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표층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표층 수온이 가을이나 뭐 겨울에 비해서는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 말은 자, 이 표층 수온 분포가 시작하는 표층 수온 분포래. 연직 분포가 시작하는 이 지점 여기 온도 있잖아.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아까 심해층은 계절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그랬지? 뭐 여름이라고 해서 심해층의 온도가 더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심해층이 시작하는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혼합층이 한 요 정도 있다 해보면 수온약층이 이런 식으로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서 결국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커지니까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더 잘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일단 여름철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표층 수온의 기온은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표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커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 수온 약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차이가 크니까. 겨울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은 우리가 어디였죠?
혼합층. 바람 때문에 이 일정 깊이까지 해수가 섞이는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했죠. 이 혼합층이 그만큼 더 깊어질 수 있다. 혼합층,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 말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위도에 대한 그런 위도에 따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우리가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저위도라고 하면은 보통 대략적으로 적도에서 한 30도, 중위도라고 하면은 30에서 60, 고위도는 60에서 그 이상 극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위도 해역에서는 덥죠. 더운 지방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여름처럼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위도에 따른 계절에 따른 이 심해층의 온도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여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위도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은 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높고 근데 심층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니까 얘네들이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역시나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게 되죠. 그림에서도 이게 티가 나요, 얘들아. 지금 초록색 이 선이 저위도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보면은 이 시작 지점 표층의 온도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높죠. 높으면서 결국 이렇게 심해층까지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 수온 약층이 세 개 지역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저위도 지역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얘네들 대신 뭐가 약하냐면 어느 층이 약하냐면 여기 이게 혼합층이 좀 약해요. 지금 보면 중위도는 혼합층이 이만큼 두께를 가지거든요. 근데 저위도 같은 경우는 있는 등 많은 등 하면서 이렇게 수온 약층이 시작돼요. 왜냐면 이 저위도 지역은 이렇게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는 것에 비해서 바람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작용이 잘 안 일어나서 혼합층의 두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위도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중위도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두께가 그래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두꺼운 편이에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 구조가 가장 잘 발달하는 지역이 바로 중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편에 속하고 이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셋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중위도 해역에 속하고요. 자, 혼합층의 두께는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위도 30도 부근 여기 보면은 이 혼합층이 지금 가로축이 깊이거든요. 혼합층의 두께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발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저위도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거의 잘 안 나타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위도를 보면요. 이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 여기가 고위도인데 여기 이 부분 고위도인데 다르죠. 중위도나 저위도. 일단 표층 수온이 낮아요. 추운 지방이니까 표층 수온부터 낮습니다. 지금 중위도나 저위도나 고위도나 여기 이 심해층이 시작하는 이 깊이의 온도를 보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거의 비슷하죠. 아까 우리가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층 수온부터 낮은 이 고위도 지역은요. 층상 구조가 잘 발달하기 자체가 어렵겠죠.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층상 구조가 얘네들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런 평균적인 분포보다 층상 구조가 더 약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연직 그 해수의 층상 구조는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가 수온에 대한 얘기였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문제를 이거 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늘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보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 없어.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거는 그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딱 봐도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이 저기 아니다. 이거는 등수원선은 아니고 염분이네. 이 문제가 아니었나? 아 이거는 염분이구나. 아 이거네 이거. 이거 봐봐 얘들아. 우리 앞에서 봤던 방금 살펴봤던 위도별 해양의 층상 구조 그림이죠. 방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내가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성적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시간이 되는 때까지는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내가 문제를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적에 신경을 쓴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 오늘 그렇네, 이렇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잘 안 풀리는 것들은 다시 살펴보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쌤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다시 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니까 좀 공부 더 해서 성적을 좀 올리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 시작할게요. 자, 아직 나가지 말고요. 잠깐만. 자,